네, 안녕하세요. 자, 서동진입니다. 자, 2023년 의학 계열을 합격하기 위한 편입생물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가 일단 초반기에는 상반기, 그렇죠? 이론 정리로 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론을 좀 완벽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한 중반기, 그러니까 7월 달 이 정도 돼서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로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놓쳤던 그런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암기하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서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문항은 몇 문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단원 자체가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약점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마무리 짓는 형태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다달이 이루어지는 커리큘럼 자체를 일단 확인을 해보면, 1월, 2월 달에는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은 생물을 많이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와도 이제 생물과 다른 과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때는 뭐 생물 1만 했다든가, 아니면 생물 2만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파악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랬을 때는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를 확인하는 과정이 2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이론은 3월부터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필수 이론 1, 필수 이론 2, 필수 이론 3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배우는 대표적인 편입생물에서의 교재라고 하면 캠벨 생물을 얘기하는데요. 그 캠벨 생물보다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입 출제 유형 문항을 좀 보면 편입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화학 부분에서도 좀 내고, 그 다음에 세포생물학 쪽에서도 조금 심화된 내용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생물학 같은 경우에도 좀 내고요. 발생, 인체 발생 같은 것도 이렇게 더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이 이론을 잘 정리하고 심화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3월 달에서부터 8월 달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8월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필수 이론 3과 더불어서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가죠. 이 단원별 문제풀이는 아마 필수 이론 1과 필수 이론 2에서 다뤘던 그런 문제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상 여름방학과 일치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충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커리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때 단원별 문제풀이로 문항도 좀 확인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놓쳤던 이론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도 다시 정리를 해서 보강을 해놓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여름방학 때부터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7월, 8월에는 핵심 이론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존에는 7, 8월 달에 단기 완성을 해서 7, 8월 달에만 이론을 정리하는 걸로 해봤더니 부족해요. 어쨌든 다른 수험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론 자체가 부족하니까
문풀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7월, 8월 달에 핵심 이론 1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 핵심 이론 2를 해서 여기에 필수 이론하고 좀 맞먹는 그런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는 각 학교의 기출문제풀이가 진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식물생태 분류 진화라고 하는 이론이 간략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9월, 10월이지만 분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필수 이론 1에 한 3분의 1 정도의 그 정도 이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변별력을 갖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 단원이 또 식물 생태 분류 진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에는 실전 문제풀이로 들어가고요. 보통은 1월 달부터 12월 중순부터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 12월 18일 날이 경희대 의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중순부터 1월 말일 정도까지 의대 시험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서 1월에는 좀 직전 특강을 통해서 아주 축약된 그런 문항과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를 가지고 좀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준비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특강이 개설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1월에는 직전 특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달이 진행되는 커리큘럼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입에 간단하게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어떤 학교가 언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과목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서류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각 학교의 전형 자료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물을 보는지 화학을 보는지 아니면 GPA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영어는 공인 영어 성적인데 토익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탭스나 토플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확인을 해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을 보니까 조금 외람된 말이지만 학원 관계자분들하고 수험생이 상담을 하면 저의 생각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그런 상담 결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정말 내가 잘 준비하려고 한다면 저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10분이든 20분이든. 그래서 각 수험생들의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수험생이 어떤 특정한 얘기를 하면 금방금방 파악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무슨 과를 나왔는지, GPA가 얼마인지, 영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어디서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서 그 정보가 저한테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본인에 맞게 좀 체계적인 어떤 정리가 된 그런 테이블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점수, 그 다음에 GPA가 얼마인지,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뭐 논문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목표 대학 자체를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물과 화학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생물과 화학을 막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아예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원광대, 뭐 대카대, 경희대, 뭐 단국대, 치대도 있으니까요. 치대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제주대. 볼 학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물화학을 하게 되면. 그래서 물론 생물과 화학이 기본이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물과 화학과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는 학교는 경쟁률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경희대 의대만 해도 70대 1이에요. 치대는 한 46대 1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 50명, 60명 중에서 1명 일단 붙는 거거든요. 정말 경쟁률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봤더니 영어가 토익이든 뭐 어쨌든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토익이 되게 높아요. 토익이 거의 만점 가까이에요. 근데 GPA가 한 97, 98이에요. 그러면 저는 화학과가 아니다라면 건양대 같은 경우요. 아니면 충북대 같은 경우요. 이런 데를 좀 목표 대학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럼 충북대다. 그럼 충북대는 토익 970점에다가 GPA가 한 96점 정도 되면 1차 통과예요. 그러니까 1차 통과되는 학교를 노리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1차 5배수를 뽑든 10배수를 뽑든 그렇게 뽑아놓고 시험을 하게 되면 정말 필기시험의 실력자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나빠서 GPA가 안 좋아서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을 제외해 놓고 나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조금 불안하긴 해도 이 수험생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른 데도 좀 보고 싶어서 화학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반대예요. 생물하고 화학을 하고 나는 생물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생물 수준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좀 약하게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실질적인 경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양대인데요. 건양대가 토플을 토익을 점수로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탭스하고 토플만 봤거든요. 근데 영어를 점수화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선만 넘으면 그냥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럼 시험의 기회를 주는데 거기도 성적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럼 성적이 되게 높아요. 그럼 나 성적 되게 좋아. 그러면 굳이 화학을 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 시험 과목이 세포생물학만이에요. 동물생리학도 없어요. 세포생물학만 1년 동안 공부하면 제 생각에는 박사 될 거예요. 이런 기회를 잘 노려서 자신의 그 목표 대학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GPA가 높은지 아니면 영어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서류로 뭘 낼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타겟을 한두 군데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타겟을 한두 군데를 설정을 해서 자, 그리고 이제 뭐 타겟을 한두 개 설정을 했다 그래서 두 개를 설정했다. 두 개만 보냐? 그건 아니죠. 두 개의 위주로 하고 나머지 대학이 유형이 비슷하다. 아니면 과목이 비슷하다. 그러면 일단 가서 보는 거죠. 일단 시험은 보는 거예요. 시험은 보는데 일단 목표 대학 자체는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표 대학을 구체화시켰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전형 자료하고 출제 유형. 물론 이제 이 구체화시킬 때 출제 유형 같은 것도 확인하면 좋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내 조건의 영어와 GPA가 다 잘 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확인하고 자, 이런 것들이 확인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야, 여기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본인 생각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제는 흔들리면 안 돼요. 본인 생각도 그 다음에 제 생각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기가 얇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목표 대학을
위해서 나의 온 열정, 힘 이런 것들을 다 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형 자료 보고 출제 유형. 출제 유형은 주관식으로 나는지 객관식으로 나는지 생물과 화학을 몇 시간 만에 시험을 보는 건지 생물은 따로 보고 화학 따로 보는지 아니면 생물 화학을 합쳐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식생문제는 출제가 되는지 아니면 많이 되는지 아니면 적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학습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 계획을 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슬럼프가 옵니다. 공부는 엄청 많이 했는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반타작밖에 못했어요. 짜증나죠. 자, 그래서 그 슬럼프를 잘 이겨내려면 아주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을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그 의지력 약한 분들 보면 아예 뭐 붙으면 좋고 아이 뭐 안 되면 뭐 딴 거 하지 뭐 이러면 저는 이거를 왜 준비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 의지력, 내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반드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이건 어렵습니다. 그냥 경쟁률 자체가 2대1, 3대1이 아니잖아요.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격을 할 거냐?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운명의 만남입니다. 자, 일단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할 건지가 출발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좀 저를 만나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니까. 그래서 누구와의 만남이냐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편입 의대에 가장 합격생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경험도 상당히 많고 출제 유형 자체도 머리에 꽉 차 있고 어떤 문제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 나오고 그래서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명적 만남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대단히 좀 까탈스러워요. 까탈스럽습니다. 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조금 짜증낼 때도 있고 이러지만 어쨌든 그거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서 어쨌든 살이 되고 피가 되라고 하는 거니까 저하고 싸워서라도 일단은 꿋꿋하게 좀 진행을 해서 마지막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랑 계속 살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운명적 만남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건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난간 극복을 위해서 이 난간 극복이 뭐냐? 내가 영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생물하고 화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의학 계열은 영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학교에는 토익을 안 되고 어떤 학교는 토익이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토익을 준비를 해서 어떤 학교를 볼 건지를 확인하는데 특히 여기서부터 잘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야, 나는 탭스 준비를 할 거야. 그러면 전부 다 볼 수 있어. 맞습니다. 탭스 하면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탭스는 점수 따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유학생 같은 경우는 탭스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탭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은 하지만
탭스보다는 토익을 해서 탭스를 보는 학교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움켜잡으려고 그러면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확하게, 야, 내가 탭스 985점 이상, 토익 985점 이상은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저 같으면 시간적인 지금, 그 개념. 그러니까, 몇 개월 남았는데, 언제까지는 영어 공부를 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이 드는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기간과 잘 맞춰서 저는 토익을 잘 맞을 수 있다라고 확인되면 토익만 하고 탭스를 보는 학교는 버려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PA예요. 그럼 GPA가 낮아요. 그래서 자, GPA가 낮은데, 야, 이거 어떻게, 나 진짜 의학계를 가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학점은행제가 있어요. 학점은행제 1년이면 4학년을 마쳐요. 근데 학점은행제의 수험생들을 보니까 거의 GPA가 99예요. 98, 99예요. 그래서 저는 의학계열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성적이 낮다 그러면 학점은행제 해서 GPA 올려놓고 그리고 영어 올려놓고 그리고 시험 대비하면 돼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다 전화를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학교가 학점은행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점은행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 학벌이 나빠요. 자, 의학계열은 학벌이랑 상관이 없어요. 대신 한림대, 카톨릭 간동대, 을지의대 이런 데는 학벌이 좀 관여를 합니다. 왜? 시험을 안 보잖아요. 필기 시험을 안 보는 학교는 서류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빼고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보는 학교는 학벌 거의 안 봅니다. 지금은 학벌 받다가 잘못하면 잡혀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자신의 약점,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남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맞출 거냐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향상입니다. 실력 향상. 일신, 우일신.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더 발전해 가야 돼요.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 같은 것도 좀 줄이고 대신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좀 넣고 어쨌든 자신 나름대로의 신체적 관리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월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루 계획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늘 뭐를 좀 공부를 할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대로 하루하루를 진행을 하다 보면 금방 시험 일차 옵니다. 자,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붙어 나갈 수 있도록 공부해야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강한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편의학의 지름길은 영어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생물화학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 점수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학습 계획. 아까 전에 하루 계획 잘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노트. 제가 판서를 좀 잘하거든요. 그러면 그 판서대로 잘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트를 정리하고 자기가 적어 놓은 거는 그래도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암기도 이제 많이 해야 되거든요. 편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핵심 노트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를 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합격하고 나서 어떤 진로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도 한번 잘 고민하면서 이 미래 생각을 하면 의지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커리큘럼에 대해서 학습 방법, 그다음에 합격 비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